반갑습니다. 시장의 흔적을 추적하고 차트 속 단서를 분석하는 크립토 명탐정의 오맨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월 24일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핵심 이슈와 함께 차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 62,000달러 후반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1,959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단순히 가격이 반등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이 6만 달러입니다. 이 6만 달러가 중요한데 이 6만 달러는 단순한 심리적 가격이 아닙니다. 자, 결국 이 장기 추세선과 과거 주요 매물대들이 만나고 단기 저점이 이렇게 겹쳐 있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켜지면 다시 65,000달러와 67,000달러를 향한 반등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일봉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면 시장의 시선은 5만 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현재 비트코인이 왜 약해졌는지 살펴보고 이후 차트에서 확인되는 하락 시나리오와 반등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자금 이탈입니다. 자,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는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 이 기간 약 44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6월 5일 약 305만 달러의 소규모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연속 순유출 기록은 끝났지만 자금 흐름이 강한 매수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유입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물 ETF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 공급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 운용사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ETF에서 자금을 빼내면 일부 비트코인 매도 또는 포지션 축소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ETF 순 유출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이렇게 7만 달러에서 6만 달러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도 ETF 자금 이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은 소규모 개인 투자자의 매도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상에서 강하게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저점을 낮췄다는 것은 기관 수요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ETF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65,000 비트코인이 65,000달러대를 돌파했더라도 ETF 순 유출이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6만 달러대를 횡보하더라도 ETF 순 유입이 며칠간 지속된다면 시장 내부에서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격보다는 자금입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자금 흐름은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연준과 고금리 환경인데요. 자, 비트코인에 부담을 주는 두 번째 변수는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바로 3.5에서 3.7로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비트코인의 좋은 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금리 자체보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거나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투자자는 굳이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자, 미국 국채나 현금성 자산에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을 때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대로 금리가 높고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 비트코인과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빠른 금리 인하를 확신할 만한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ETF 자금 유출과 고금리 환경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트까지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봉 차트 한번 볼 건데, 일봉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 고점에서 시작된 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약 12만 6천 달러죠. 이 부근에 고점을 만든 뒤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하락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0K 8만 달러 때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로 9만 6천 요때까지 다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6만 달러 때까지 지금 내려왔었고 다시 8만 때까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 부위들, 이런 고점 부위를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것은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특징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내려준다. 자, 현재 가격은 상승 추세선과 거의 만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선은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점들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상승 기류를 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고, 다시 한번 이 60K 6만 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승 추세선을 어찌됐든 지켜주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이 바로 이 장기 추세선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은 상승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장기 추세선 위에서 반등을 하면 아직 거대한 상승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봉 종가가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 형성되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런 매도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6만 달러 수평 지지선과 장기 상승 추세선이 동시에 가격을 방어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는 보통 강한 반등이 나오거나 반대로 지지가 무너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버티기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일봉 RSI를 한번 볼 건데, 현재 일봉 RSI는 38점대, 아까 전에 54였다가 47로 바뀌었죠. 자, RSI가 50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상승 모멘텀보다 하락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RSI가 30 아래의 극단적인 이런 매도 구간에는 아직 완전히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RSI가 이미 20 이하라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추가 하락 여지가 남아있는 위치입니다. 즉, 가격이 이 6만 달러대를 지키면 RSI 저점 상승과 함께 반등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다시 저점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추고 RSI도 이런 식으로 함께 하락을 한다면 아직 매도 압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일봉 RSI만 놓고 보면 강한 상승 반전 신호보다는 약세 흐름 속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우선 명확한 추세 전환을 하려면 RSI가 이 50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격으로는 65,000달러에서 67,000달러를 이렇게 회복을 좀 하고 RSI가 52로 올라오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가격만 잠깐 상승하고 RSI가 50 아래에서 다시 꺾이면 반등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4시간 봉을 한번 볼 건데요. 자, 6월 초에 이렇게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고점과 저점을 좁혀주는 삼각형 또는 쐐기형 수렴이 좀 나왔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승폭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끌어올렸지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6만 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67,000달러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등 고점은 낮아졌고, 이런 식으로 고점은 낮아졌고 상승 추세선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너지면서 현재는 단기 수렴 구조의 아래쪽에 가격까지 빠져나온 이런 모습입니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승 삼각형이 완성되려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위쪽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아래쪽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즉 매수세가 저점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위에 쌓인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 4시간 봉 RSI를 보면 42.86인데요. 50 아래에 있습니다. 일봉 RSI와 마찬가지로 단기 모멘텀도 매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가격이 아직 6만 달러를 확실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확정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렴 하달 이탈 이후 다시 삼각형 내부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시간 봉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63,500달러 부근, 이 부분이겠죠. 이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가격이 빠르게 63,500달러에서 64,000달러 위로 회복하면 이번 하락 이탈은 가짜 이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63,500달러 아래에서 막히고 다시 내려오면 이탈한 지지선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61,000달러에서 6만 달러를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구별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62,000달러는 현재 가격과 매우 가깝고 단기 매수세가 방어하는 구간입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면 61,000달러와 6만 달러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6만 달러를 4시간 봉 종가에서 이탈하는 건데요. 장중에 잠시 59,000달러를 찍었다가 다시 6만 달러 위로 복귀하는 움직임은 유동성 청산을 위한 가짜 이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 봉이 6만 달러 아래로 마감되고 이후 반등에서도 6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실제 지지선 붕괴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일봉 종가가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 추세 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만 달러 아래에서는 먼저 58,000달러 부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 지지와 과거 거래 흔적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강하면 58,000달러에서 충분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구간이 55,000달러 전후인데요.
바로 장기 상승 추세선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시장은 과거 대형 매물대와 이전 상승 구간의 지지 가격을 찾게 됩니다. 매도 압력이 극단적으로 확대가 되면 52,000달러에서 5만 달러대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6만 달러가 무너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만 달러까지 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5만 8천 달러와 5만 5천 달러 같은 지지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락 목표가는 예언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각 가격에서 거래량과 반등 강도를 확인하면서 다음 움직임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등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자, 반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6만 달러 방어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다시 시험하더라도 긴 아래 꼬리를 만들고 6만 2천 달러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6만 4천 달러 부근에서 장기 보유자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이는 단기 ETF 자금 이탈과 달리 장기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을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봉 기준으로 6만 4천 달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수렴 구조에서 이탈한 뒤 다시 6만 4천 달러 위로 올라간다면 매도자들이 추격 매도를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는 거죠. 그리고 6만 5천 달러 위에서 거래량의 증가를 하면 단기 숏 포지션의 청산이 발생을 하면서 6만 7천 달러대까지 반등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만 7,500달러에 안착할 수 있겠죠.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일봉에서 형성된 최근 하락 고점 구조가 일부 훼손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약 7만 달러 부근에 위치한 큰 하락 추세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7만 달러대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락 추세선에 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추세 전환은 7만 달러 돌파 이후 눌림에서 6만 7천 달러 이상을 지지하는 흐름이 확인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등 시나리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6만 달러는 방어를 하고 6만 4천 달러는 회복을 하고 6만 5천 달러 돌파, 그리고 6만 7,500달러 안착, 그리고 최종적으로 7만 달러 하락 추세선 돌파입니다. 이 단계들이 순서대로 확인돼야 상승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높아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매매가 뭐냐? 자, 첫 번째가 이 6만 달러 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지선에서 가까우니 무조건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합니다. 강한 지지선은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 동시에 무너졌을 때 손실이 급격히 커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6만 달러 아래에 매수 포지션의 손절과 청산 물량이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6만 달러를 잠깐 이탈하면 연쇄적인 롱 포지션 청산으로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가격에서 무리하게 숏 포지션을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에서 약 50% 가까이 내려온 상태이고 장기 상승 추세선과 6만 달러 지지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방향을 예측해서 진입하기보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자리라기보다 현실을 통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아무리 빨리 촬영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점과 실시간 차트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실시간 관점이나 뭐 차트 분석 그리고 매매 기록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 미리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구독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건데요. 구독자 확인이 끝나고 나서 실시간 관점 공유되는 텔레그램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연락 받으신 이후에 관점만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이랑 뭐 차트 분석 그리고 과거의 매매 기록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차트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반등을 해도 ETF 순 유출이 계속되면 반등의 지속성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TF 자금이 순 유입으로 전환되더라도 가격이 6만 달러 아래에 머물면 기존 매도 물량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조합은 ETF 순 유입과 가격 저항 돌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는 날 ETF에서도 강한 순 유입이 확인된다면 기관 수요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6만 5천 달러까지 반등을 했지만 ETF에서 자금이 계속 빠진다면 숏 커버링이나 단기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 거래량, ETF, 자금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상승 방향을 가리키면 반등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격만 상승하고 거래량과 자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